음, 요즘 동네 골목마다요, 그 개성 있는 작은 가게들, 로컬숍, 진짜 많아졌죠. 네네, 맞아요.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고. 근데 이게 혼자 운영하다 보면 여러모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자본이라든지, 시간이라든지, 역량이라든지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런 로컬숍들이 서로 이렇게 손잡는 거, 협업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. 아, 협업이요. 중요하죠. 네,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연구팀 논문이 있더라고요. 지역 상점 간 협업 문제 해결을 위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 디자인 전략. 이걸 보면서 실제 협업이 뭐가 어렵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전략들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재밌겠네요. 혹시 뭐 로컬숍 사장님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동네 가게들 잘 됐으면 좋겠다. 이런 상생에 관심 있으시면 오늘 특히 더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사실 이 로컬숍 협업이라는 게 가게 하나하나 잘 되는 걸 넘어서요. 그 지역 공동체 전체에 되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. 근데 교수님, 이런 로컬숍들의 협업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뭐 대기업들 제휴 맺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이유에서 시작된다면서요? 아, 네, 맞아요.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그냥 뭐 홍보하려고 아니면 뭐 부족한 거 채우려고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있다고요? 네, 물론 그런 조직적인 동기도 있죠. 홍보 효과나 역량 보완. 근데 연구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. 뭔데요? 가장 좀 강력한 동력 중 하나가 의외로 새롭고 재밌는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라는 아주 개인적인 동기였어요. 재미요. 그냥 내가 재밌고 싶어서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 상점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동네 상생에 좀 기여하고 싶다는 그런 사회적인 동기. 네. 이것도 굉장히 크더라고요. 와.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벌겠다 이런 걸 넘어서 개인적인 성취감 그리고 이웃하고의 어떤 연결,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 네.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이야, 되게 생각보다 훨씬 인간적이네요. 이익만이 아니라 재미, 관계, 공동체 이런 가치가 중요하다니? 네, 이게 바로 로컬 협업만의 어떻게 보면 차별점이고 또 성공의 진짜 열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. 근데 마음은 그런데 막상 또 하려면 어디라부터 뭘 해야 하나 좀 막막할 것 같거든요. 실제로 어떤 점들을 가장 어려워하세요?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어요. 네. 첫째는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. 네. 이 초기 기획 단계 어려움이에요. 기획이요? 네. 경험도 좀 부족하고 또 가진 자본이나 가게 공간 같은 것도 좀 제한적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있어도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협업으로 만들지 그게 좀 막막하다는 거죠.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걸 현실로 꺼내기가 어려운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 큰 어려움, 이게 또 중요한데 누구랑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. 파트너 찾기 문제. 이거 진짜 중요하죠. 네. 그냥 업종만 비슷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, 네. 사실. 그렇죠.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가게 분위기, 그리고 서로한테 필요한 능력, 이런 게 딱 맞는 파트너를 찾는데 시간하고 노력이 정말 많이 든다고들 하세요. 와, 진짜 공감되네요. 좋은 파트너 찾는 게 일의 반 이상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. 꼭 그 소개팅에서 잘 맞는 사람 찾는 그런 느낌이겠어요? 하하, 네,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역할 분담 문제도 생기고요. 누가 이건 좀 주도적으로 이끌고 누가 좀 참여하는 역할로 갈 건지 이런 것도 좀 어려워하시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서 실제로 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협업들은 어떤 모습인가요? 연구에서 구체적인 방식들도 좀 나왔나요? 네, 로컬숍들이 실제로 좀 시도해 볼 만한 협업 형태를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더라고요. 5가지나요? 네, 예를 들면 두 가게가 힘 합쳐서 새로운 상품 만드는 거 있잖아요. 공동 제품 개발. 네네. 그리고 서로 상품 묶어서 파는 번들링. 이것도 많이 하죠. 번들링? 네. 그리고 한 가게 공간에서 다른 가게 상품 잠깐 보여주는 팝업 스토어. 아니면 여러 가게 모여서 여는 플리마켓 같은 거요. 플리마켓도 협업이군요. 그럼요.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게 여러 가게를 이렇게 순서대로 방문하게 코스를 짜는 여정 연결이라는 방식도 있더라고요. 여정 연결이요. 그건 좀 생소한데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?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고 바로 옆에 있는 서점에서 추천 도서를 하나 고르고 길 건너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 스탬프를 찍어준다든지 이런 동네 한 바퀴 투어 같은 거예요. 재밌네요. 약간 스탬프 투어처럼
카페처럼? 네, 비슷하죠. 중요한 건 각 가게가 가진 자원 있잖아요. 뭐 인력이라든지 상품, 공간 이런 거, 그리고 자기들의 강점, 또 아까 말했던 협업 동기, 여기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형태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우리 가게는 공간이 좀 괜찮다 하면 팝업이나 플리마켓을 열고 그렇죠. 만약에 상품끼리 시너지가 좋다, 뭐 빵이랑 커피처럼 그러면 번들링이 효과적일 수 있겠죠. 각자 상황에 맞게 최적의 방법을 찾는 거군요. 연구에서는 이런 협업을 좀 더 쉽게 시작하고 성공률 높이도록 약간 협업 지원 플랫폼 같은 아이디어도 제안했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 상점 주인의 상황이나 뭐 니즈에 맞춰서 사장님 가게는 이런 협업 형태가 좋겠네요 하고 추천해주고, 또 가치관이나 강점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가게랑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하고 잠재적인 파트너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구상했더라고요. 오, 되게 구체적인데요. 네. 그리고 또 지금 내가 누구랑 협력하고 있는지, 주변 상점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한눈에 보여주는 네트워크 맵 같은 시각화 도구도 제안됐어요. 네트워크 맵이요? 네. 이게 있으면 파트너 찾는 어려움도 좀 줄어들고 아까 말한 그 관계 맺기, 사회적 동기 충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와, 들어보니까 로컬숍 협업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장사 잘 되게 하는 비즈니스 전략, 이걸 넘어서는 거네요. 그렇죠. 가게 주인한테는 뭔가 창의적인 즐거움을 주고 또 동네에는 공동체적인 어떤 유대감 같은 걸 만들어주는 활동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다만 그 시작을 위한 어떤 기획의 어려움 그리고 좋은 파트너를 찾는 현실적인 문제들 이걸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이겠네요. 정확합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지역 상점 간의 협업은요, 개별 가게의 성장을 넘어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동네 자체를 더욱 좀 생기 넘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 잠재력을 분명히 품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 로컬 숍들, 혹시 어떤 재미있는 협업들을 하고 있나요? 오, 좋은 질문인데요. 네.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우리 동네 풍경을 좀 어떻게 바꾸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잠시 주변을 둘러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